배터리 망했다는 얘기, 2차 전지는 끝났다는 얘기. 요즘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전기차 안 팔린다. 중국이 다 잡아먹는다. 이제 영원히 안 오를 산업이다. 이런 말들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랑 유튜브에서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정작 뒤에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돈 굴리는 쪽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왜 배터리 주식만 사면 개인들 계좌가 먼저 박살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배터리가 진짜 망한 산업인지 아니면 일부러 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판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말지를 뉴스 말고 구조로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2년 동안 배터리 투자한 개인들 대부분 손해봤습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은 비싼 재료로 만들어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었고 실적은 무너지고 주가는 같이 박살났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핵심 재료인 리튬 가격은 최고점 대비 90% 넘게 폭락했다가 지금은 바닥 근처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기업들이 이제는 아주 싼 재료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에 언론과 시장이 동시에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배터리는 끝났다. 전기차는 실패했다. 중국이 다 먹는다. 이때 미국은 조용히 중국산 배터리에 50%가 넘는 관세를 때렸고 중국 자본이 섞인 배터리는 보조금도 못 받게 규칙을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산업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판의 규칙은 한국 기업 쪽으로 유리하게 다시 짜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개인들은 공포에 팔고 떠났고 그 사이에 판을 바꿔 안고 있습니다. 자리부터 설계하는 쪽은 이 영상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진짜 끝난 건지 아니면 개인들만 내쫓기 위해 만들어진 착시였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와 구조로 아주 왜 배터리 주식만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는지 이 구조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사실 훨씬 중요한 산업입니다. 기술보다 재료값이 휴대폰이 아니라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밥 맛도 중요하지만 김이랑 쌀이 갑자기 3배로 오르면 장사는 무조건 망하죠.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가격이 몇 배씩 폭등했습니다. 기업들은 비싼 재료로 배터리를 만들고 이미 계약된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원가는 3만 원인데 판매가는 1만 원인 김밥을 계속 팔아야 했던 상황입니다. 이러니 실적이 나올 수가 없었고 주가는 버티질 못했고 그걸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계좌부터 먼저 박살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개인이 이길 수 없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고점 대비 90% 이상 떨어지면서 바닥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김밥 재료를 헐값에 사두는 입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김밥 가격은 바로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즉, 싸게 만들어서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 가격에 파는 구간이 이 구간이 시작되면 기업 실적이 갑자기 튀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먼저 아는 쪽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타이밍에 미국이 갑자기 규칙을 바꿉니다.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나 섞인 배터리는 중국 돈이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에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동네 마트에서 중국산 김치는 앞으로 안 팝니다. 국산만 씁니다. 라고 붙여놓은 것과 같다. 이 규칙 묶음을 뉴스에서는 어렵게 IRA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뜻은 단순합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 물건 쓰지 말고 한국 같은 편한 나라 물건 쓰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산 배터리에는 세금도 50% 넘게 때려버렸습니다. 가격으로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된 겁니다. 선수만 바뀌는 상황이 시장은 그대로인데 중국이 차지하던 자리에
한국 기업들이 그대로 만들어줬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겉으로 보면 배터리 산업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재료값은 바닥이고 경쟁자는 쫓겨나고 규칙은 한국 기업에게 상태입니다. 유리하게 다시 짜이고 있는 개인들만 공포에 팔고 떠난 사이에 판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안 팔리면 아니냐고요. 배터리도 끝난 거. 맞는 말 같죠. 언론도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전기차 수요 꺾였다. 배터리 거품 끝났다. 이제 중국 세상이다. 그런데 이 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만 들어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진짜 큰 전쟁터는 지금 따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저장하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물탱크입니다. 전기가 물이라면 물을 아무리 많이 퍼와도 다 흘려버리죠. 저장할 통이 없으면 지금 미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정의는 넘쳐나는데 담아둘 통이 없어서 밤 되면 전기가 부족하고 더우면 정전나고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론을 냅니다. 이제 자동차보다 전기 저장부터 깔자. 이게 바로 ESS라는 배터리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미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20% 넘게 커지고 있고 앞으로 수십조 원짜리 공사가 계속 깔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중국이 이 시장을 싸게 먹으려고 밀고 들어오자 미국이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세금 50% 넘게 붙입니다. 사실상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중국 돈이 조금이라도 섞인 배터리는 보조금도 안 주겠다고 못 박아버립니다. 싸게 만들어도 못 팔고 팔아도 지원 못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은 그대로인데 선수만 강제로 교체됐다는 겁니다. 중국은 링 밖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배터리 끝났다고 떠드는데 실제로는 전기차 말고 더 큰 판이 뒤에서 열리고 있고 거기서는 이미 중국이 잘리고 한국이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산업 경쟁이면 좋겠죠. 그런데 이건 나라 대 나라, 돈과 기술과 규칙이 전부 걸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들어왔고 무기 하나만 들고 중국은 싸게 만드는, 미국은 규칙이라는 핵폭탄을 꺼내 들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배터리가 끝났다는 말이 쏟아질수록 실제 판은 정반대로 더 거칠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을 쥐고 있고 공장 규모도 한국 기업의 몇 배입니다. 싸움 방식도 단순합니다. 가격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남들이 하나 만들 때 둘 만들고 남들이 10,000원에 팔면 7,000원에 던져버립니다. 상대가 피 흘리며 버티다 쓰러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은 몇 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가격을 계속 낮췄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같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미국이 규칙을 바꾸면서 가격 싸움이 통하지 않는 링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중국 배터리는 들어오지 못하고 보조금도 못 받는 구조가 되자 중국의 최대 무기가 봉인됐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광산부터 공장, 재활용까지 전부 묶어서 혼자 다 해먹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원료 캐고 만들고 다시 녹여서 쓰는 수직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 기업들도 동시에 준비해 왔습니다. 호주, 캐나다 광산에 미리 투자해 놓고 재료 확보선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다 쓴 배터리에서 다시 금속을 뽑아내는 공장까지 깔아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농장부터 공장까지 다 가지려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해외 농장 계약서부터 창고 열쇠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 싸움이 시작됩니다. 중국은 싸게, 한국은 안전하게. 중국은 빨리, 한국은 오래 쓰게. 중국은 양으로 밀고 한국은 고성능으로 맞받아칩니다. 불 잘 안 나는 배터리, 더 멀리 가는 배터리, 오래 써도 성능 안 떨어지는 배터리, 그리고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준비하고 이쯤 되면 이건 그냥 장사 싸움이 아닙니다. 칼 들고 마주 선 상황입니다. 한쪽은 값싼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기술과 규칙으로 버티는 전면전입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면 미국이 규칙으로 막고 한국이 그 사이에서 기술로 자리 잡는 구조입니다. 이 싸움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짜리 전쟁이고 이미 판은 깔렸고 선수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지치느냐,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산업은 망한 게 아니라 개인들만 공포에 팔고 떠난 뒤에 다음 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재료값은 바닥에 있고 경쟁자는 규칙으로 잘려나가고 새로운 시장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산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지 말지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임입니다. 지금 구조는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싸게 만들어서 손해보던 산업이 싸게 만들어서 남기는 산업으로 돌아서고 있고 중국이 밀려난 자리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 말고 열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무대가 전기 저장이라는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숫자와 규칙이 만들어낸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하신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판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무섭다고 던질 때 구조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고 남들이 끝났다고 할 때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준비된 소수에게만 돈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안 왔을지 몰라도 종목 하나를 추천해 주진 훨씬 더 중요한 걸 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 있으면 다음에도 또 공포가 오고 또 누군가는 끝났다고 외치겠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계좌를 바꾸는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 구조를 먼저 보는 쪽에 서 있을 거고 여러분도 그쪽에 같이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전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기술이 망해서 떨어진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차가 끝나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하락의 진짜 이유는 재료값 폭등, 중국의 가격 전쟁, 미국의 규칙 변경, 개인 투자자만 구조를 모르고 들어온 시장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리튬 가격은 고점 대비 90% 넘게 빠졌고 기업들은 비싼 재료로 만들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고 그 손실은 정부 측에 반영됐고 그걸 개인들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 배터리를 시장에서 밀어내는 규칙을 만들었고 중국산에는 관세를 붙이고 보조금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쉬는 동안 전력 저장 배터리라는 훨씬 큰 시장이 열렸고 중국은 그 문 앞에서 막혔고 한국 기업들은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기업들은 광산부터 재활용까지 재료를 묶는 구조를 만들었고 안전 기술과 고성능 배터리, 다음 세대 배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중국이 싸지만 규칙은 미국이 만들고 기술은 한국이 쥐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재료값은 바닥, 경쟁자는 제한, 수요는 확대, 시장은 이동 중.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 산업의 전체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진짜 인사이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가는 산업의 건강이 아니라 구조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 수술실로 이동 중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은 항상 기술이 아니라 규칙이 유리한 쪽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누가 더 잘 만드느냐보다 누가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는 정보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반복해서 당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기준 말입니다. 이걸 새로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닙니다. 태풍 맞고 가라앉는 배도 아닙니다.
지금은 항구를 옮기는 중입니다. 예전 항구는 전기차였고 그 항구에는 중국 배가 너무 많아서 접안할 자리도 없고 부두 사용료도 싸서 다들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항구가 열렸습니다. 전력 저장이라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발급한 입장권입니다. 중국 배는 입구에서 막혔고 한국 배는 통과했습니다. 배 안의 화물, 즉 기술과 원가 구조도 동시에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화물을 싣고 싸게 팔아야 했지만 지금은 싼 화물을 싣고 예전 가격에 팔 수 있는 항로입니다. 항구도 바뀌고 규칙도 바뀌고 화물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아직도 옛 항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안 팔린다. 배터리 끝났다. 중국이 다 먹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떠난 항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가격표가 아니라 지도 자체를 본 사람들입니다. 파도가 아니라 항로를 본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침몰한다고 소리칠 때 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은 뉴스로 사고 구조로 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수는 구조로 사고 뉴스로 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종목 하나를 찍어주진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강한 무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누군가 배터리 끝났다고 말할 때, 다음에도 공포 뉴스가 쏟아질 때, 다음에도 개인들이 또 던지고 도망갈 때 여러분은 지도를 펼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남습니다. 돈도 기회도 선택권도 전부 그쪽에 남습니다. 여기서 이 싸움을 그냥 기업, 경쟁 정도로 보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건 주먹 다짐이 아니라 국가 단위 전쟁입니다. 지도 펴놓고 자원, 공장, 항구, 전력망 전부 걸고 하는 패권 싸움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가격으로 피말리고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버티는 인간 전략입니다. 총알 대신 배터리를 쏘고 탱크 대신 공장을 굴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몇 년 동안 적자 보면서도 공장을 미친 듯이 늘렸고 세계 생산 능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중국식 전쟁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정면 승부를 안 합니다. 미국은 규칙을 무기로 씁니다. 관세, 보조금, 인증, 원산지 규정 같은 걸로 경기장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중국 배터리는 링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입구에서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편을 씁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쟁으로 바꾸면 딱 이렇습니다. 중국은 병력이 많고 총알이 싼 군대, 한국은 병력은 적지만 장비가 좋은 특수부대, 미국은 하늘에서 규칙이라는 폭격기를 몰고 다니는 사령관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미 초반 전투에서 피가 많이 튀었습니다. 가격 전쟁으로 다 같이 쓰러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민간인처럼 먼저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 전쟁터는 지금부터입니다. 전력 저장 시장, 군수물자처럼 계속 필요한 배터리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한 번 깔리면 10년, 20년 동안 교체와 증설이 반복됩니다. 도시 하나에 ESS 깔리면 끝이 아니라 공장, 데이터 센터, 군사기지, 전력망 전체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중국산 출입 금지, 중국 자본 섞이면 퇴장. 이건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군사 동맹 수준의 선택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배터리로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상품이 아니라 무기고 공장이 아니라 병참기지, 기업이 아니라 군수업체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자기 땅에서 광산부터 재활용까지 다 묶어서 장기전에 들어갔고 한국은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까지 자원선을 여러 갈래로 깔아놓고 기술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불 안 나는 배터리, 폭발 안 하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높은 배터리, 그리고 다음 세대 무기인
전고체 배터리까지 준비 중입니다. 전쟁에서 총이 바뀌듯 배터리도 세대가 바뀝니다. 지금은 리튬이지만 다음은 전고체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방식이 나옵니다. 이걸 준비한 쪽만 다음 전투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산업은 망한 산업이 아니라 전쟁터가 바뀐 산업입니다. 예전엔 동네 싸움이었고 지금은 세계대전입니다. 총소리는 안 들리지만 관세 한 줄, 규정 한 줄, 계약서 한 장이 포탄처럼 날아다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한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서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고 뒤에서 망했다는 상황입니다. 뉴스만 보고 떠나고 있는. 그럼 개인 투자자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총 들고 뛰어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지도를 보는 민간인입니다. 전쟁에서 민간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총소리가 큰 쪽으로 가지 않고 보급선이 깔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전쟁의 보급선은 어디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료값입니다. 리튬 같은 핵심 재료 가격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지 그 신호부터 봐야 합니다. 이게 움직이면 기업 실적은 시간차 두고 따라옵니다. 둘째, 전력 저장 배터리 수주입니다. 전기차 판매량보다 ESS 계약 뉴스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 도시, 공장, 데이터 센터의 배터리 창고, 짓는 계약이 늘어나면 그게 진짜 돈 되는 전쟁 물자입니다. 셋째, 규칙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다시 들여보내는지 아니면 계속 막는지 이 규칙이 유지되는 한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안전지대에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차트 하루하루 볼 필요 없습니다. 뉴스에 배터리 끝났다는 제목 나와도 흔들릴 필요. 우리는 포탄 소리가 아니라 보급 트럭 위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장에서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위 10% 사고방식을 대부분은 총소리 듣고 도망가거나 소문 듣고 뛰어들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길이 깔리고 있는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소수만 돈을 법니다. 이 영상 하나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됩니다. 지도 하나는 손에 쥐게 어디가 안전한지 아는 그 차이가 몇 년 뒤 계좌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나올 때 구조를 보고 폭등했다는 말이 나올 때 빠질 준비를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분들이라면 이미 그리고 이런 구조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뉴스 말고 구조로, 소문 말고 규칙으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편에서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 봅시다.